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지난번에 상담 사연 나갔던 아담 갈구는 중 마녀에게 돈 없어서 학교 못 간 놈이라는 열혈 좀비 MGC가 보냈는데, 나 사수했는데 지금 대학 안 가고 게임 학원에서 게임 만드는 중이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는 서대학, 재작년엔 단대학, 참고로 이 대학들 300은 넘어야 가거든. 그리고 서울이야. 나도 돈 없어서 두 대학교 다 못 가고 게임 만드는 중인데, 나 남에게 투정 못하는 것은 장학금 받을 정도로 공부 못했고 대학을 남의 돈으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내 친한 동생은 지금 공주교대, 교대는 최소한 350은 넘는데 다니는데 집에서 진 부채 갚으면서 알바하면서 집에다가 생활비 보내면서 여친하고 결혼할 준비한다. 너에게는 치열함이라는 단어가 부족한데 치열함이라는 것 좀 배워라. 이 악물고 장학금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면 그림 좀 하겠네. 동네 미술학원에서라도 다니면서 알바해. 그럼 공부랑 알바랑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70만 원 너 놀 거 다 놀고 옷 살 거 다 사고 돈 모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생활비 되고 그럼 다만 10만 원이라도 남잖아. 그거 가지고 적금 들고 대학 가면 삼성 현대캐피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해 준다고. 월 이자 3%나 5% 저리로.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 찾아보면 답은 다 나와. 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빌리는 거하고 버는 것은 쉬워. 갚는 게 어렵지. 자신의 맘만 있으면 남의 돈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올해는 치열하게 살면서 공부 알바해봐. 올해 수능 보고 대학 가면 축하주 한 잔 쏠게. 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적혀있는 상세한 어드바이스였죠. 몰래의 글, 그 아담 마녀 사연, 대학 못 가는 집안 형편이 싫다는. 물론 그 집안 형편이 수능 120점 받은 딸을 대학에 보내줄 수 없다는 게 불만스럽겠지. 그거 우리 집도 마찬가지일걸.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어쩌고를 떠나서 진짜 디자인 공부가 하고 싶어? 그거에서 직업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할 것 같아? 자신에게 디자인에 대한 특기나 아니면 그 특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 내가 사연을 듣기로는 그저 대학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걸. 그리고 거기 보내주지 못한 집안 형편이 싫은 거고. 진짜 가고 싶으면 노력을 해봐. 그래도 진짜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몇 년간의 고통은 참을 수 있지 않겠어? 대학이 전부는 아니니까. 차라리 지금 디자인 업계 쪽으로 취직을 해서 바닥부터 시작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속 비거만 하다 그냥 남자 골라서 결혼이나 하게? 알바 말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고정직으로 월급이 낮더라도 일해서 벌어서 가. 우리 아빠는 나이 50에 지금 대학 다녀. 3년 전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무진했어서 그 나이에 토플 550점 받았어요. 아빠 공부하고 미국 가서 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나 대학 다닐 돈은 없대. 나는 그래서 나 대학 가는 거 학비 때문에 여기저기 대학도 쑤셔보고, 대학에서 학점 인정되는 수업은 힘들지만 들어두고, 그럼 학점 따는 것만큼 돈이 덜 드니까 여기저기 좀 꾸진 대학이라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근데 원래 외국인이나 유학생한테는 장학금이 없기 때문에 힘들면 내가 이러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한걸. 어쨌든 새로운 곳을 보게 해줬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불평한다면 욕할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 아니까. 이 집은 아버지가 50세에 대학 공부를 하느라고 딸내미 공부시킬 돈은 없답니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보면 딸내미 아들내미들한테 나는 니들 인생을 위해서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렇게 희생해서 모조리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 너희가 좀 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야, 나는 돈 벌어서 내 인생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너넨 그냥 알아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놓고 그 대신에 자신이 대단히 치열히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재산인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 뭐 음악하고 이거저거 하고 뭐 이럴 때부터 돈으로 저를 못 도와줘서 되게 미안하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우리 엄마 아버지 나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 넘어서까지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진다고 아동바동 사는 그 모습을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제가 받은 더 큰 재산이고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이 땡장 한 푼 없잖아. 좋다. 상속세 낼 일이 있냐, 뭐가 있냐. 좋은 거야 그게. 그 뭐 무슨 자기네 집 아버지 엄마 재산 받아서 세금 왕창 내서 뭐 억울하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보면 그냥 좀 한심하기도 하고. 뭐 그 사연 상담에 대한 이 리플 글, 답글들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봤는데, 어저께 방송은 저희 컴퓨터 쪽에 약간의 이상으로 새벽 2시에 시작되어야 할 방송이 제 시간에 시작이 못 돼서 늦은 시간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말았어요. 뭐 그런 정도 사고는 땡땡이 깐 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양호한 사고니까 입에서 전혀들 불만이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은 그냥 제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시작부터 또 졸라 열받는 사연인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 또 다혈질이잖아, 식구들 다. 블러드서스티 씨가 보낸 퍼온 글을 일단 읽어봅시다. 딸 성폭행범을 엄마가 잡았다. 성폭행당한 12세 여아의 어머니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참다 못해 40여일간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며 성폭행 피의자가 사는 곳을 확인, 범인 검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 여아가 목격한 아파트의 이름, 인근 상점, 광고 전단지 등을 제보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기강회의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4살짜리가 폭행을 당해서 엄마가 애 안고 울며 찾아오면 관할 구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12살짜리가 당해서 오면 그냥 뭐 대충. 지난 3월 20일 오전 6시 실종된 지 13시간 만에 집에 돌아온 딸 A 초등학교 5학년을 본 엄마 김모 씨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A양은 겁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아랫도리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사태를 직감한 김 씨는 급히 파출소 순경을 불렀고 어떤 아저씨가 S아파트 300XX호로 끌고 갔다는 딸의 생생한 목격담을 들었다. 곧바로 김 씨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완전히 몸이 다 망가졌다. 급히 수술해야 한다. 라는 의사의 말에 김 씨는 차라리 내 딸을 죽이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수술을 마친 오후 3시쯤 찾아온 경찰서 형사는 딸의 진술을 확인한 뒤 이틀 후 딸을 데리고 끌려간 장소에 대한 거리를 측정했다. 며칠 뒤 범인일지 모른다며 사진 2장을 내밀기도 했다. 경찰 조친 그게 전부였다.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 김 씨의 월급 90만 원이 수입의 전부지만 김 씨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S아파트와 아파트 입구에 S상사 간판, 언덕, B마트 전단지 등이 단서의 전부였다. 이 메모를 들고 김 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졌다. 헤매고 돌아다닌 지 30여일이 지난 4월 26일 수도권의 한 위성도시에서 딸이 말한 S아파트를 발견했다. 딸이 말한 S상사 간판과 언덕, B마트가 차례로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딸의 기억은 정확했다. 정말 기가 막히군. 이 기사는 더 충격적이군. 하긴 요즘은 금품 갈취, 성폭행, 그 다음 살인 이런 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뉴스에도 쉽게 나오고 12살이라니 마음이 더 아프군. 나도 12살 때 그랬으니까. 사실 난 그때 납치당하는 줄 알았다. 그해 초에 엄마하고 아빠는 이혼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 다행히 폭력은 없었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집에 들어와선 펑펑 울었어. 다행히 생리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임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서 2년을 살았어.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고 보호막이 필요하고 또 처벌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오히려 여성들이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에 고통받아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자책감을 가져야 하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씹새끼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당당한데 씹새들. 우리 성폭행범들이 왜 그렇게 당당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성폭행을 여성의 책임으로 넘기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웃긴 나라. 사실 17살 때까지만 해도 그 일에 대해 많이 고통스러워했다거나 크게 분노하진 않았거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스러워진다.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거의 미칠 지경이야. TV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면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해. 내가 고통스러운 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이 슬퍼하니까 더 그래요. 내가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그때 살아 돌아왔다는 것. 몸에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다는 것.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내가 성에 대해서 무작정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도 난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로 안 울고 슬프지도 않아. 단지 엿같은 현실에 분노할 뿐이지. 멋지다. 우리 식구들 변태놀이 하는 건 좋은데 나도 변태 취향이야. 이히? 근데 그런 개같은 짓 하면 안 돼. 하려면 상상으로 해. 상상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훌륭합니다. 무작정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부감도 갖지 않고 그래도 의연하게 또 의연하게 살면서 그 과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외려 딸내미가 나중에 성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거나 이 정신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불능인 상태가 될까봐 나이가 찬 다음에
남자랑 무사히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고마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내미 딸내미가 성장해서 나이가 되어서 이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은 오히려 축복해야 될 과정인데 그걸 이제 뭐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네, 뭐 시집 가기 전에 절대 안 되네, 장가 가기 전에 절대 안 되네,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참 많아서 만일 저는 제 아들내미가 결혼을 하는데 이 배우자 될 여자애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든가 뭐 그거를 이제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보긴 참 뭐하다마는 그 다음에 딸내미가 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될 놈이 수총각이래 아빠 그러면 근데 부를 것 같은데 어이 내 딸을 데려간다고? 너 가가지고 되나 안 되나 시험 해보고 오느라. 예? 아니 누가 성적으로 불능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결혼했다가 너 안 되면 다시 물리면 우린 똥개 훈련하냐? 결혼식장에 모였던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는 해봤더니 안 돼가지고 이혼시켰어 뭐 이러냐? 해보고 임마 되나 안 되나. 아 딸딸이 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다 안 돼. 딸딸이만 내고 실제로 할 때 적응 안 돼서 거기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나 그랬어. 너 가서 빨리 뛰어가서 하고 와. 우리 딸이랑 시험해 본다고? 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 그 나이 처먹도록 어디 가서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어. 그거를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내 딸내미한테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너네 둘이 나가리 내고 결혼 못하면 우리 딸이 무슨 테스트용이야? 그리고 이 새끼야 기본 테크닉이랑 이런 거 좀 배워와. 이씨. 쪼다같이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도 몰라가지고 딸내미 민둥민둥하게 만들지 말고. 이씨. 결혼해가지고 너 지금 뭐 수총각이고 너 늦됐으니까 1년 내로 우리 딸 행복하게 못해주면 너 1년 뒤에 물어봐가지고 재미없어요 아빠 그럼 너 아웃이야 알아? 이러면서 야단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어? 딸내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근데 그거를 그 너희들이 사귀는 건 좋지만 결혼할 때까지 우리 딸내미한테 손대거나 행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불능이면 에라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목표는 딸내미나 아들내미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정조나 순결을 지켜서 양쪽 집안에 흠 잡히지 않도록 결혼을 시키고 남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이 잘 맞고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딱 짝지어서 결혼시켜서 요 둘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 아니야? 자기들 체면 안 상하는 거나 뒤에서 뭐 수근거리는 소리 안 듣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난 아빠 주접이야. 아버지 제발 빠져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계속 개입해서 물어볼 거야. 너 되지? 응? 나중에 아들한테 이단 협차기로 맞든지 말든지 아가야 너 할 줄은 알지? 응? 응?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건 없지? 응? 응? 이러고 물어볼 거야. 그런 놈들은 아무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묻어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리플이 달렸습니다. 뭐가 그리 궁해서 확 잘라버려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 어설픈 위로보단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글들이 붙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목숨을 끊는 그 권리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 드는 게 정말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갈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좀 망설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글을 읽고 있으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보다는 궁형을 부활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성범죄자들을 거세시키는 그런 법안을 이제 쓰네 마네 그게 되네 안 되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성범죄의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순한 성추행에서부터 이제 강간에 이르기까지 또 할머니를 덮친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런 미성년을 덮친 데까지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담 가운데서는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덮쳤더니 할머니가 총각 복 받을겨! 라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있지만 사실 미성년자를 덮치면 덮칠수록 중죄가 되는 거고 궁형은 부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세 시키지. 그것도 뭐 초범도 아닌 경우라든가 그런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지 않나? 자기가 사용할 수도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신체 기관을 달고서 자기 인생 파열시키고 남들 파멸시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솔직히 자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글을 보고 있으면 앞뒤가 없이 그냥 사람이 생각이 하얘지면서 최소한 일주일간은 잘라야 돼. 자르는 게 나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연민의 정이 요만큼 안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 당사자의 어머니처럼 성폭행범 이 새끼 자체는 얘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찢어주고 갈아 죽일 놈들이지만 경찰이 수사해야 될 전체 업무량으로 볼 때는 30일을 이 엄마가 30일을 돌면서 찾아대는데 30일을 이 성폭행범 하나를 잡기 위해서 경찰력을 투입하기는 참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뭐 경찰력이 부족하다든가 인원이 딸린다든가 이런 얘기는 둘째 치고라도 솔직히 지금 서울 시내 살면서 우리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심정적으로 경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데서 이게 국가의 불행이고 사회의 불행이고 경찰의 불행이고 우리 시민의 불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내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이나 뭐 아니면 내 직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위협한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경찰에게 전화를 했을 때 경찰이 시간 내로 출동을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너네 집에 도둑 들면 네가 신고하면 너네 동네 경찰이 시간 내로 출동할 거라고 너 믿냐? 솔직히 못 믿잖아. 근데 그게 매스컴에서 우리가 접하는 기사가 대부분 또 그런 기사예요. 시간 내로 잡았다. 잘 체포하여 수습하였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경찰 늦장 출동, 뭐 범인 방치, 신고 받고도 무시 이런 것만 너무 많이 봐서 일단 그런 기사 본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그 경찰에 우리가 의존하는 일은 거의 심정적으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집에다가 새콤을 장치하고 그다음에 집에다가 무기류를 완비해 놓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져 놓는 것 이런 것에 의존을 할까? 뭐 그렇다고 지금 경찰이 다 놀고 먹고 앉았고 그 양반들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가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치가 낮아지면 경찰을 원망하고 왜 이걸 못 잡아 왜 이런 걸 보호를 못해 막 이러는 거지만 하도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박히니까 경찰에 의존조차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사방에 무기 천지걸랑 나는 무기 사용법도 다 습득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는 새콤이 달려오기를 기대하는 거 세 번째는 경찰인데 3순위야 벌써 봐. 뭐 그리고 주변에 머슴만한 장정들이 득식을 하도록 하는 것 이건 내가 안 그럴라 그래도 우리 직업상 이렇게 되니까 어느 놈 우리 넥스트 있는데 한번 털러 들어왔으면 좋겠어. 무슨 꼴을 우리한테 당하나. 동네 주민들이 솔직히 우리를 조폭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냐면 숙소에 말만한 남자놈들이 여럿이 합숙을 하고 맨날 나갔다가 들어오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조폭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인데 참 슬프네요. 갑갑해라. 그 앞으로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그것을 무사히 극복하고 온전하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짝을 이뤄서
인생에서 이런 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포를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희생자 소녀에게 이 가벼운 화살 기도를 한 방 날려봅니다마는 엿같네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불쾌한 생각을 가지거나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깝깝함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가문의 비법. 정 못 참을 땐 귀 후비기. 귀를 후빈다. 환자인데요. 아이디가 이즈미 간호원 한 박사님께서 부르십니다요. 수상한걸?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마왕은 남자가 성욕에 가득 차 못 참을 때 귀를 후비면 가라앉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성욕에 가득 차 있을 때 귀를 쑤시면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애 붙여, 야, 너 좀 일로 와봐. 확, 우지지 마. 참아 좀. 금방 끝내줄게. 아이씨 나쁜 사람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귀를 막 후벼 해서 신고해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지? 막 이러면서 귀를 막 후비는 거야. 귀엽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나 고2인가 1인가일 때 우리 학교가 기숙학교거든. 그리고 또 섬이에요. 섬.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배 타러 가는데 섬에 위치한 기숙사 학교를 다녔다. 중학생 때까지 장난 아니게 놀았나 보네요. 그 학교를 아버지가 보낸 걸 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바래다 주시겠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구만. 여기서 편하게 날 이제 보난자라고 칭할게. 우리 보난자도 야한 거 꽤 볼 거야. 순간 뚜끔한 거야. 갑자기 웬. 그러자 어머니께서 한 말씀. 보난자야, 이 정 못 참을 땐 말이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귀를 후벼. 똑같이 구멍 쑤시는 거라서 귀를 후비면 안정이 된대. 이게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허걱은 보난자 이야기고 똑같이 구멍 쑤시는 거라서 어머니 제발. 그리고 그런 거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어떤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거참, 난 당황해서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양쪽에 다 대단하신 것 같네요. 난 당황해서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면봉 한 세트를 보내오시더구만. 나의 뜨거운 행위를 들킨 것이었나. 젠장. 미성년 고스 식구들 이렇게 쉬운데 해보세요 이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동안 면봉을 썼냐고? 내가 왜? 다 끝나고 나서 닦는데 면봉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어머니께서 학교를 찾아오셨더구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어머니를 만났어. 근데 어머니 왈 가소롭다는 듯이 귀엽다는 듯이 막 비웃으면서 예, 네 방 치우는데 침대 밑에 뭘 그렇게 야한 게 잔뜩이니? 아주 꽉꽉 채웠더구만.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대답도 안 하고 기숙사 내 방으로 뛰었어. 나는 분명히 그 방엔 감춰놓은 게 없는데 침대 밑에 야자료가 잔뜩? 그렇다면 먼저 그 방을 쓰던 선배들이 남겨놓은 유산? 오호, 땡 잡았다 하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뒤졌지. 근데 없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발견했다고 맘대로 버릴 사람은 아니거든? 저겠네요. 이상하다 싶었지. 그 며칠 후가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말이더만. 기숙사 내 방이 아니라 우리 집 내 방. 내 방 침대 밑에 있던 초등학생 때부터 모아오던 나의 소중한 보물들이 커다란 라면 박스 안에 담겨있더만. 내 방에서 벙쪄 해가지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툭 준다? 그러더니 이거 하나 남겨준다. 나머지 너 어른됨 돌려줄게. 그리고는 라면 상자를 다락 구석으로 올려놓으시더군. 그럼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치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달랑 비디오 테이프 하나. 난 절규했지. 이제 어른 되면 줄게라고 해놓고 다락방에 놓고 나서 보난자가 기숙사로 돌아가면 엄마하고 둘이 검색해서 보겠지. 보난자는 이런 걸 왜 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한 말씀. 야, 근데 나 어디서 구했냐? 중학교 근처에 파는 데가 있어요.
아버진 씩 웃으시더구만. 그 후로 어떻게 했냐고? 원래 생각은 다시 다락에 올라가서 찾아올 생각이었는데 그 자료들이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 자료들이 욕망 해결용이라기보다는 추억의 기념사만 갖고 있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아직도 봉해져 있지. 여담인데 중학교 때 야동을 보다 아버지한테 들켰어. 아버지는 가소롭다는 듯이 에잉 혀를 차더니 당황한 나에게 뚝 이러는 거야. 에휴, 야, 아빠는 어릴 때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봤어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에이, 이러고 나가셨어. 칠칠 맞다 이거지. 그걸 어떻게 걸리냐고. 역시 중학교 때 우리 동네는 우리 집을 경계로 술집, 룸사롱, 노래방, 여관, 해장국집 이런 풀코스가 존재하는 동네거든. 우리 집 앞에 길만 건너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은 단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거든. 이런 동네에서 사춘기를 비롯한 10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 방에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있는 쌍안경을 집어드셨어요. 내 방 바로 앞에 있는 모텔을 관람할 때 쓰던 거거든. 그 아버지 말, 난 네가 이거 왜 갖고 있는지 알지, 씨. 그러고는 갖고 나가시더라. 그 후로는 아버지가 사용하셨다는. 훌륭합니다. 한씨 가문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한씨들이 좀 세다고 하죠, 이런 쪽으로. 이거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메리칸 파이 영화 예 한국 버전 코리안 빈대떡을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메리칸 파이의 한국 버전이면 코리안 빈대떡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집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빗나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빗나간다는 거의 기준이 또 뭐냐라는 것도 이것이 중요한데 이 노땅들의 생각으로는 성적으로 빗나간다라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빗나가는 거라고. 저희 기준으로는 한 번도 안 한 대상하고 결혼을 해본다는 건 자살이라고. 나랑 영숙이 물론 해봤지. 아니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안 맞춰보고 결혼을 한다는 건 자살 행위, 인생의 무덤, 정말 별을 지고 섭으로 뛰어드 아닌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나? 뭐 하여간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들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당일날 얼굴을 처음 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해보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무사히 결혼 생활이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운이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삶을 운에 맡길 수 있어? 라고 발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뭐. ABC 초콜릿 미라인데요. 막 여고생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 어떻게 하면 여고생에 대한 환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식구라면. 우리 식구라면 여고생으로 상징되는 단어 이면의 그 어떤 환상은 다 깨진 다음이 아닌가 이미? 막 친구놈 집에서 겪은 일이야. 오늘 친구놈 집을 놀러 갔었지. 친구 집에 가면 거의 그렇듯이 할 짓이 없길래 컴퓨터를 하고 있는 친구나 구경했지. 사실은 친구놈 동생이 상당히 이뻐서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 이번엔 고3이 된다던데 아무튼 상당히 이쁘더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놈이 자기 동생한테 청소를 시키는 거야. 야, 너 일로 와서 여기 좀 쓸어라. 하긴 컴퓨터 밑이 좀 더럽긴 하더라. 과자 부스러기랑 무슨 털들이 이렇게 많은지. 잠깐. 털? 그래. 털이었어, 털. 그 거시기 있잖여. 짧고 굵고 곱실한 털. 확실한 거시기 털이겠네요. 거시기 털이 왜 곱슬하냐면 그 머리카락의 그 섬유질 단면들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 있어서 거시기 털은 머리하고 생긴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휘어진다고 하던데. 거기 있잖아. 짧고 굵고 곱실한 털. 그래서 이놈은 이 털들이 안 보이고
이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여기를 쓰려고 한 것인가 쿠오. 저기서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들고 오는 여고생에게 그것도 아무 여과 없이 보여주기에는 또 너무나도 적나라할 정도로 많았다. 나는 어찌 내가 쪽팔려서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척을 했지. 그 녀석의 동생은 그곳을 쓸다가 당연히 그 털을 보았고 내가 믿기 힘든 한마디를 던졌어. 오빠 또 고추 가지고 장난쳤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근데 이놈의 대답이 더 엽기였어. 지랄, 넌 안 하냐? 아, 너무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었다. 아리따운 여고생 나의 환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사나이 20년 솔로 외길. 그리고 한참 뒤 그 녀석의 부모님이 오셨어. 그 녀석의 동생은 엄마분에게 달려가 그걸 그대로 일르더라고. 엄마, 오빠가 고추 갖고 장난쳤어. 그러기에는 아리따운 여고생 고3 조금 부담이 가긴 하는데 진짜. 그러자 그 엄마분 정확히 3살 배기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로 아이고 우리 아들 또 고추 가지고 장난쳤어? 그거 자꾸 하면 너가 아빠처럼 돼요.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다. 전부 실화야. 근데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진솔하며 솔직하고 다이렉트하고 뭐 이런 걸로 뭐 코리안 파이예요 무슨 뭐 아메리칸 파이예요 이런 집이 괜찮아요 그래 얘기하기엔 좀 뭐한데 이건 좀 오바 아니냐 오바? 그러니까 뭐 그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뭐 떳떳하고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승에 대한 그 어떤 신비나 승에 대한 약간의 여운 이런 걸 좀 남기고 있어야 사실은 그 정열이 더 적나라하게 불타오르는데 적나라하게 벗는다는 게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방송 듣고 있는 우리 마녀 식구들한테 좀 놀아본 오빠로 한마디만 어드바이스 하자면 괜찮아 오빠가 첫사랑에 실패만 했어도 니네만한 딸이 있어 이것들아 잘 들어. 남자랑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남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이 되게 친해지고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다음에 둘이서 모텔에 있든 뭐 하숙방에 있든 자취방에 있든 둘이 있잖아.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샤워하러 간다고 빨가벗고 저쪽에서 빤스 막 돌리면서 절로 뛰어가고 막 이딴 짓 하면 안 돼. 그거는 남녀 평등과 상관없이 뭐랄까 약간 몸을 가리고 부끄한 듯 하면서 이렇게 피해주는 것 그게 무슨 뭐 내숭이라든가 아니면 종속적인 태도를 하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이 여신으로서의 모습을 좀 유지를 하려는 노력을 하라 이거지. 뭐 친해지고 이제 배꼽 맞췄다고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막 이지랄 하지 말고 그 왕재수 없으니까. 그건 어차피 남자도 그런 건데 오늘 뭐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은 졸라 웃긴 얘기를 또 오빠가 하나 해줄게요. 응? 진짜 웃긴 얘기인데 아씨가 있어 또 아씨가 근데 아씨가 뻔히 다 듣고 있는데 이 머슴놈들이 짓궂게 아씨 듣는 데서 무슨 후장치기니 무슨 씹질이니 딸딸이니 이런 얘기를 막 떠든 거야. 사실은 이거 잘못해가지고서 이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면 경을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아씨가 뭐 아직도 나이 좀 어리시고 뭐 이러시니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들끼리 막 떠든 거라. 여기서 후장치기니 씹질이니 딸딸이니라는 단어의 말뜻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참 우리 식구가 식구 아닌가벼 뭐 이런 거니까 제가 설명하기 수치스러우니까 게시판에다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마. 그래서 밤에 이 마님이 돌아오셨는데 대감마님 앞에 가서 이 정말 금지오겹 귀여운 이 외동딸 아씨마님이 딱 물어본 거야. 아버님, 후장치기가 무엇이옵니까? 후 무엇이라? 후장치기가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마음속으로
어떤 자식이야 이 귀에 이런 것을 들어가게 했느냐 이 경을 칠 놈들. 가로 닫고 억울해. 이 후장치기라 하면 말이다. 내가 박주사하고 그렇지 장기를 두거나 그럴 때 이 뒤쪽으로 이렇게 궁 뒤로 돌아가서 장이야 하고 이 뒤쪽에서 장을 치는 것을 그걸 후장치기라고 하느니라. 알았느냐? 아버님, 그렇다면 씹질은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씹질은 그러니까 이 아녀자들이 교수들이 이 방 안에서 이 바느질을 하거나 길쌈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 10가지 길쌈질, 바느질 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제 씹질이라 하고 그 총칭을 하느니라. 다른 생각하지 말도록 해라. 그럼 딸딸이는 무엇이옵니까? 딸이라.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 방 안에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책을 달달달달달달달 읽는 것을 이 딸이라고 하느니라. 알겠느냐? 아하,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사옵니다. 그래. 어이 귀여운 거. 그럼 너는 어서 저 방으로 돌아가 있거라. 이 애비는 나가서 저기 김첨지하고 내 장기 한 판 두고 오마. 예. 이 어떤 놈이 이 아이한테 이런 말을 전했느냐. 내 이것들을 잡아서 경을 칠 놈들을. 이러면서 대감님은 이제 열이 받아서 몽댕이를 들고서 의관 정제도 제대로 못 갖추고 죽인다 하고 뛰어나간 거야. 이거를 설마 자기 집 머슴놈들이 얘기했는지 모른 거지. 그랬는데 사또께서 이 집에 들리신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했는데 이 머슴놈들 다 자빠져 자고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이리 오너라 하는데 또 아무도 안 나오더래. 역정이 나셔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아씨마님이 황급히 현관문으로 달려왔더래요. 그래서 네 여러 차례 이 현관에 불렀건을 어찌하여 이리 늦느냐 했더니 이 아씨마님 대답하기를 참으로 송구스럽사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는 김첨지임금님과 후장치기를 하러 가셨사온데 소녀가 안에서 딸딸이를 치는 바람에 사또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셨으니 빨리 안으로 드시어서 딸딸이를 치시면서 좀 기다리시지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야. 웃겼다? 안 웃겼다? 별로였다? 별로였으면 내일 또 재밌는 거 해줄게. 오늘 방송 여기서 끝. 나머진 노래.
복수들 아무래도 날 그려 놔두지는 않아 어떨 땐 뭐가 나그 사람들은 표정만으로도 난 미치겠다고 하지 하하하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왜 부딪혀 넘어져 이제 무릎 꿇으라 말하지 미루찾기 한복판처럼 갈 수 있는 길은 어떡하나 말도 안 되는 그따위 것들도 또 안 되는 너따위 것들 집어쳐 이제 그 위대한 세계로 오라 말하지 어차피 망가진 거 이제 눈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어차피 망가진 거 이제 눈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이젠 작은 정찬 또 너의 방어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아픔 예전보다 더 힘이 되지 힘이 붙여 예전보다 더 오직 슬픈데 너무나 can't love you 모든 검지대가 free 자유 that's what we're trying to tell you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는 이유 난 다시 일어난다 너희들의 비웃음을 딛고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면 난 일어나본 너 하겠어 내 힘이 닿는 곳까지 그 끝까지 달려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자유를 찾겠어 어차피 망가진 거 이제 놓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어차피 망가진 거 이제 놓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어차피 망가진 것 이제 놓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어차피 망가진 것 이제 놓치볼 필요도 없지 처음부터 우리 식대로 ghoststation.co.kr